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포르쉐 마칸 GTS입니다. 본격적인 시승에 앞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고 시작하시죠. 요즘 구독자 수가 정체 중이어서 좀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준비한 차 포르쉐 마칸 GTS입니다. 마칸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요, 국내에는 마칸 S와 GTS 두 개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시승차는 마칸 GTS로 상위 모델이죠. 이번에도 엔진 성능은 개선이 됐습니다. 무려 69마력의 힘을 더 키웠죠. 그래서 최고 출력 449마력의 힘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엔진은 V6 2.9L 가솔린 바이터보 엔진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7단 PDK, 그러니까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덩치에 449마력이라는 엄청난 힘을 품어 안고 있다는 얘기죠. 역시 포르쉐의 배지를 달고 있는 이상 스포츠카를 지향하는 스포츠카의 DNA를 간직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스포츠카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자, 휠하우스를 가득 채우는 타이어와 휠도 만만치 않은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죠. 앞에는 26540R21, 뒤에는 29535ZR21 사이즈의 피렐리 타이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블랙 휠을 적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라디에이트 그릴의 블랙 컬러, 뒷부분에도 블랙 컬러를 적용하고 있고요. 블랙 카리스마를 곳곳에서 뿜어내고 있다라는데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에는 포르쉐가 그동안 갈고 닦아놓은 여러가지 안전 및 편의 장비들을 아주 편리한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을 테고요. 또 아주 몸을 딱 받쳐주는 가죽 시트 등등 여러가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또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1억 1000만원 좀 더 넘는 가격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가지 옵션들 더하다 보면 1억 4, 5천만원 금방 넘어가게 됩니다. 시승차 역시 출고 가격은 1억 4천만원을 좀 더 넘는다고 하는데요, 대단한 가격이죠. 가격 장벽이 역시 만만치 않죠. 자, 어쨌든 오늘 포르쉐 마칸 GTS 타고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운전석 살펴보시죠. 스티어링 휠 보실까요? 자, 완전히 돌려서 하나, 둘, 2.5회전 하죠. 차체 사이즈에 딱 좋은 정도의 스티어링 휠 락추락 조향대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어링 휠 오른편에는 패들 시프트 업, 왼편에는 시프트 다운 패들 시프트가 들어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안에 또 작은 동그란 버튼이 있죠. 주행 모드와 스포츠 리스폰스 작동시키는 버튼인데요, 주행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듀얼, 노멀 이렇게 4개의 주행 모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코 모드는 없다 라는 얘기고요.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면 스포츠 리스폰스 20초 동안 작동합니다. 20초간 좀 더 강한 힘을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인 거죠. 추월 가속할 때, 출발할 때, 제로백 할 때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뽑아낼 때 아주 유용한 그런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터스포츠에서 쌓아놓은 그런 기술들이 이렇게 양산차에 적용이 되는 거죠. 스티어링 휠 왼쪽 아래에 보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작동 버튼이 있습니다. 계기판은 3개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대개 포르쉐는 5개의 원으로 계기판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3개의 원형으로 계기판의 사이즈는 조금 줄었지만 RPM 게이지가 제일 가운데에 배치하는 것 여전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왼쪽에는 속도계, 오른쪽에 몇 개의 주행 정보들을 띄워주고 있는데요, 왼쪽에 사륜구동,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트림미터, 내비게이션, 지도, 핸드폰 연결, 그리고 오디오, 냉각수 온도, 오일 온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을 이렇게 띄워서 보여주고요. 크로노, 이제 랩타임 잴 수 있게 초시계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주행 정보들을 계기판 오른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센터페이샤의 모니터 잠깐 보실까요? 네, 이렇게 10.9인치 풀 HD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통해서 내장된 기능들 설정하고 세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어 이렇게 인터랙티브 반응을 보여요. 손가락이 가까이 가게 되면
반응을 하는 그런 인터랙티브 반응을 보이는 터치스크린 모니터입니다. 차량에서 주차 보조 장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카메라를 통해서 앞, 뒤, 양옆, 파노라 전면, 파노라마 후면, 그리고 탑에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앵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가져오기, 기록 내보내기, 스포츠 크로노 설정, 서킷에서 랩타임 재고, 그 기록을 불러와서 볼 수도 있고, 포르쉐 아이디 설정을 하면 좀 더 다양한 기능들 볼 수가 있겠죠. 포르쉐 커넥트, 스마트폰 연결할 수가 있죠.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 시스템 활성화 시킬 수 있고, 충돌 경고 시키고요. 근처에 주유소, 호텔, 주차장, 식당 뭐 이런 부분들 검색하는 거겠죠. 자, 사운드 밸런스, 이렇게 보스 오디오 시스템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어디에 최적화 시킬 건지 오디오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모니터 좀 따뜻하네요. 발열이 좀 있습니다. 핸드폰 장치, 관리자, 이렇게 스마트폰 연결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교대, 역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성물시로 쓸 수도 있습니다. 1 반 출 9. 자, 이렇게 내비게이션 정해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변속 레버, 7단 PDK를 조절하는 이 변속 레버 길이가 좀 더 짧아졌죠. 짧은 레버가 좀 더 이 조작하는 맛은 나죠. 운전석과 조수석 공조장치, 그리고 에어컨 최대화, 그리고 좌우 싱크, 풍향 조절도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3단계로 조절되는 열선 시트 좌우, 셰시 강도, 서스펜션 강도를 2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또 스포츠 플러스로 가게 되면 바로 작동이 되죠. 차체 높이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10mm 더 낮아지죠.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해서 차체 높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배기 시스템, 이런 소리가 들리고, 해제하면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약간 그 소리의 차이 느끼실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는 오프로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오프로드 기능을 선택을 하면 차체가 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온, 실내 공기질을 조절하는 이오나이저 작동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운힐 어시스트,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장치 또 작동을 시킬 수 있고요. 엔진 오토 스탑 버튼도 준비되어 있어서 선택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자, 대시보드 상단에 이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스마트폰 넣어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선 충전이 되는데요.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뒷좌석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운전석을 두고 뒤로 앉았는데요.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정도의 공간, 머리 위로 손바닥 2개 겹쳐서 여유있게 드나들 정도의 공간 남겨두고 있고요. 컴팩트 SUV여서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죠. 제한적인 공간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창 원버튼으로 내려가는데 이 정도 남겨놓고 열립니다. 약 절반, 조금 더 열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햇볕 가리개 선바이저 수동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센터 터널 무지막지하게 솟아 있네요. 제 손바닥 높이보다 좀 더 높게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가르는 벽처럼 자리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제한된 공간을 좀 더 제약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앉아보면 이 정도 되고요. 머리가 거의 닿을락말락 하게 되네요. 뒷좌석 가운데 자리 성인이 앉기에는 좀 많이 불편하겠습니다. 앞좌석 콘솔 박스 뒤로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준비되어 있고, 온도 조절이 되네요. 에어컨. 자,
그리고 좌우 각각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 시트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아래로 C타입 USB 포트 2개 들어와 있죠. 자, 암레스트 내리면 이렇게 2개의 컵홀더 준비되어 있고, 이 뒷좌석은 4대 2대 4로 각각 접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머리 위로 선루프 넓게 들어와 있고요. 실내등은 좌우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지붕은 스웨이드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해주고 있죠. 네, 뒷좌석 인형도 살펴보고요. 이제 달려보셔야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십시오. 누르시면 저는 자유로로 갑니다. 함께 하시죠. 마칸, 인도네시아로 호랑이라는 뜻이라지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고 자유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뭐 단숨에 교통 흐름에 올라타네요. 가속이 아주 가볍습니다. 449마력 450마력 잡고요. 그 힘 만들어내는 엔진 배기량 2.9L에 불과합니다. 2.9L 바이터보, 그러니까 2개의 터보를 사용을 한 2.9L 가솔린 엔진에서 나오는 힘 449마력 대단하죠. 449마력이라는 힘도 힘이지만 포르쉐는 신형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이전 모델 대비 더 좋은 힘을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승하는 이 차 GTS 같은 경우에 이전 모델 대비 69마력 더 강해졌습니다. 그 힘 조율하는 것 7단 PDK 포르쉐 더블 클러치 변속기인데요. 더블 클러치 아시죠? 변속기의 클러치가 2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려있는 클러치, 또 하나는 다음 기어를 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클러치, 이렇게 2개의 클러치가 사용되는 거죠. 변속 시간이 빨라져서 효율과 성능,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7단 PDK가 2.9L 바이터보 엔진에서 터져 나오는 449마력의 힘을 조율을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통통통통 튀어오를 것 같은 빨래판 길,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길인데요, 그렇게 튀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충격을 걸러내고 있고요. 나머지 이 충격은 시트를 통해서 운전자에게 전달이 되는데 그렇게 거칠지가 않고요. 서스펜션,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여졌는데요, 각 휠의 댐퍼를 능동적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GTS에는 스포츠 에어 서스펜션 장착되어 있는데요, 10mm, 차체 높이를 10mm 더 낮춰줍니다. 그만큼 노면에 밀착해서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무게중심도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노면에 밀착해서 달리는 만큼 어떤 좀 더 강한 속도감, 좀 더 빠른 속도감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 차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하고 있죠. 쭉 가속을 하면 앞바퀴 구동력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평상주행, 그냥 정속주행 할 때에는 2대8 정도 될까요? 앞뒤 구동력이 배분이 되죠. 속도가 좀 더 빨라지거나 강한 가속을 할 때 구동력 배분이 5대5에 가깝게 변화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의 장점 역시 주행 안정감 빼놓을 수가 없죠. 오프로드에서 좀 더 용이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로드에서도 주행 안정감, 고속 주행 안정감, 코너에서의 안정감, 또한 코너에서 특히 한계 속도가 높아지면서 좀 더 적극적인 코너링이 가능해집니다. 단점, 아무래도 연비에서 손해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기계적인 사륜구동 시스템은 엔진에서 각 타이어까지 동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동력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요. 사륜구동 시스템 그 자체의 무게가 더해지기 때문에 더 무거워집니다. 더 무겁다는 것, 그만큼 연비면에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GTS에는 스포츠 퍼포먼스 타이어가 적용됩니다. 앞에 26540R21, 뒤에 29535R21 사이즈의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휠하우스를 꽉 채우는 21인치 타이어, 보기에도 고성능의 포스를
뿜어낼 뿐만 아니라 실제 성능에서도 상당히 고성능을 뒷받침해주는 손색 없는 타이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굽이치는 길인데요. 주행보조 시스템 잠깐 작동을 시켜봅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 아래에 버튼이 준비되어 있고요. 90 제한 속도에 맞춰 놓고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 손을 떼봅니다. 자, 조향에 개입을 하고 있죠. 왼쪽으로 돌아 나간 길 정확하게 차로의 중앙을 유지해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라인 안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갈직자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즐거움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스포츠카를 지향하는 포르쉐인 만큼 반자율 운전 시스템 혹은 주행 보조 시스템은 최소한의 범위로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자 네가 해. 차는 아주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어시스트를 해준다 라는 얘기죠. 왜? 나는 스포츠카니까.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좀 편하게 차를 운전하고 싶을 때에는 이런 주행보조 시스템의 어시스트를 좀 더 적극적인 보조를 받으면서 좀 편하게 운전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길게 보면 이런 주행보조 시스템들이 자율운전 시스템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말이죠. 자율운전 시스템 시대가 오면 포르쉐는 또 어떤 솔루션을 내놓을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스포츠카의 혈통을, 그런 DNA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율운전을 어떻게 구현해낼지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시속 100에서 RPM 한번 보죠. 노멀 상태에서 보죠. 시속 100에 맞췄고요. 7단에서 1750rpm 보이고 있습니다. 6, 5, 4, 3, 2 2단으로는 안 내려가는데 3단 4750, 4700 정도고요. 7단 1750 정도의 RPM 보이고 있습니다. 1750 RPM 약간 높아 보이죠. 이거보다 조금 더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1750 RPM에서 4600, 4700 RPM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효율보다 성능에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는 포르쉐 마칸, 그것도 GTS니까요. RPM이 살짝 높아 보이는 건 이 차의 성격에 잘 들어맞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봅니다. 자, 주행 모드 스포츠 플러스에 넣고 달려봅니다. 스포츠 플러스에 넣으면 여기 셰시 컨트롤, 서스펜션이 단단해지고요. 차체 높이도 좀 낮아지죠. 에어 서스펜션이 작용을 하면서 차체를 좀 더 낮춰줍니다. 스포츠 배기 시스템 작동을 하고요. 자, 쭉 가속을 하면 아주 극한적인 속도 잠깐 터치를 해보는데요. 대단합니다. 사실은 실내 그렇게 조용하지는 않죠. 우렁우렁거리는 엔진 소리, 노면 잡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까지 고속주행 구간에서는 상당히 이런저런 소음들이 실내로 들어오는데요. 바로 그런 소음들을 즐길 수 있어야, 그런 소음들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야 바로 이 포르쉐를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런 엔진 사운드 심장을 자극하는 소리죠. 이 바람 소리에 엔진 사운드가 결코 밀리지가 않죠. 바람 소리와 엔진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들리는 소리가 좀 자극적입니다. 게다가 이제 노면에서도 어느 정도 자글거리는 노면 잡소리가 어느 정도는 실내로 들어오고 있고요. 정숙한 실내는 아니다, 아주 조용한 실내는 아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향, 아주 빠릿빠릿한 조향 만나볼 수가 있죠. 툭 슬쩍슬쩍 조향해 보는데요. 앞이 바로바로 돌아갑니다. 회두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일본식 표기법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앞이 바로바로 반응을 하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부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SUV지만 역시 스포츠카다 라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포르쉐의 마크를 달고 있는 한 도로 위에서 스포츠카의 성능, 스포츠카의 야성,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스티어링 휠 안에 또 작은 휠이 있어서 이 부분으로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하고요. 또 버튼을 누르면 스포츠 리스폰스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초 동안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만들어내 주는 거죠. 그래서 추월할 때 혹은 트랙에서 최고속에 도전을 할 때 좀 더 강한 힘을 필요로 할 때 이 부분 이용을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차의 힘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레이싱 게임에서 쌓아놓은 노하우가 이런 양산차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가는 거죠. 자, 역시 포르쉐입니다. 고속 주행 중에 네 바퀴가 정확하게 구동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한 에어 서스펜션이 차체 높이를 좀 더 낮춰주죠. 도로와의 밀착감이 좀 더 높아지고요. 또한 속도감은 좀 더 빨라집니다. 빠른 속도에서도 불안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즐겁다, 재미있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죠. 바로 그런 데서 어떤 그 고성능 차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는가 싶은데요. 포르쉐인 만큼 잘 달리던데 모든 부분들이 세팅되어 있어서 서스펜션, 엔진, 변속기, 조향 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분의 조화도 뛰어나고요. 불안한 속도에서도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부분, 운전자가 가볍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포르쉐의 저력이 아닐까 싶고요.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르쉐 서페이스 코티드 브레이크 PSCB 고성능 브레이크를 추가로 적용하고 있는데요. 시속 100입니다. 제동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재밌는데요? 자, 앞차축이 완강하게 버텨주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숙여지지가 않습니다. 살짝 숙여지는가 싶더니 이내 수평을 유지하는 그런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포르쉐의 고성능 브레이크가 백업을 해주고 있어서 이런 강한 제동에도 아주 여유로운 반응 보여주고 있고요. 브레이크의 반발력도 아주 강하지 않고요. 그래서 급제동을 하는 발목의 부담도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아주 제대로 된 제동 성능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제대로 또 달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고성능, 고속주행 아무 의미가 없죠. 위험한 주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성능의 가장 기본은 브레이크다라는 점, 이 차에서도 여전히 잘 지켜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코너링으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토크 벡터링 플러스 21인치 타이어, 에어 서스펜션 등이 높은 수준에서 결합되어 있는데요. 자, 속도 쭉 끌어올리고 제동, 턴. 조금 빠른 속도로 들어왔는데 중간에 가속을 좀 더 해도 전혀 이 길에, 도로에 밀리지 않고 빠른 속도를 유지하면서 코너를 돌아 나갔습니다. 좀 속도는 빨랐고요. 차체가 좀 높죠. SUV니까. 그래서 차체가 좀 기우는 그런 느낌은 있었으나 재미있게 빠르게 코너를 돌아 나왔습니다. 재미있게가 조금 더 넘어가면 위험하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밟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하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상당히 재미있게 코너를 진입했고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CS 서스펜션과 타이어, 토크 벡터링, 사륜구동 뭐 이런 시스템들이 아주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과한 코너링에서도 충분히 안정감을 잃지 않고 재미있게 코너를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해보고요. 차체 중앙에 핀을 가운데 꽂아 놓고 이렇게 돌아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포르쉐 SUV 라인업의 막내죠. 컴팩트 SUV이지만 GTS 배지를 붙인 만큼 고성능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차에서 느끼는 고성능이 좀 더 짜릿한 거 아시죠?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이
큰 힘이 좀 더 극적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하면 1억 1,450만원 서부터입니다. 이런저런 옵션 붙이다 보면 뭐 2, 3천만원 더 높아지는 것, 더 비싸지는 것 1도 아니고요, 포르쉐에서는. 그래서 이 시승차도 기본 가격 1억 1,450만원 서부터인데 이런저런 옵션들 하다못해 시트에 GTS 레터링을 넣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승차의 출고 가격은 1억 4,260만원 이라고 하니까요, 포르쉐 가격 대단하죠. 역시 아무나 쉽게 넘볼 수 있는 그런 차는 아닌 듯 합니다. 네, 시속 100km 체크해 볼 시간인데요, 이 GPS 결측기 연결하려고 봤던 이 12V 전원을 연결할 전원 잭이 없습니다.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 그리고 EQS 등에서 이 12V 전원구가 없어서 좀 애를 먹었는데요, 포르쉐도 신형 차에 보니까 12V 전원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계기판 보면서 시속 100km 잠깐 체크해 보는 걸로 하죠. 이 차 공차 중량이 1975kg이죠.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449마력이니까 마력당 무게비 4.39kg, 약 4.4kg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뭐 4.3초, 4.5초, 4초대에 시속 100km 주파할 수 있지 않을까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4.3초고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에어컨은 끄고요. 주행 스포츠 플러스로 갑니다. 스포츠 리스폰스 작동을 시키고요. 자, 갑니다. 잠깐 사이에 툭툭 치니까 시속 100km 가네요. 변속의 느낌이 확실하게 오고요. 7단 PDK에 아주 박력 있는 절도 있는 변속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연비 테스트 갑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됩니다.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7.6kg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공차 중량이 1975kg, 좀 무거운 편이죠. 그래도 2톤에 육박하는 공차 중량입니다. 주행 모드에 에코 모드가 없어서 경제 운전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엔진 오토 스탑이 있으니까요. 트립 1 리셋을 했고요. 출발합니다. 자, 신호대기로 건널목에 멈춰 섰고요. 엔진 스탑 일어나죠. 자, 엔진 제시동의 느낌 그렇게 거칠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아주 조용한 편도 아닙니다. 적당한 소리와 진동 동반하는 엔진 제시동의 느낌 만나볼 수가 있을 테고요. 네, 자유로 따라서 이제 행주대교 북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서 행주대교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갈 텐데요. 여기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4.1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이제 동작대교 남단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빠져나갈 텐데요.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리터당 14km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 속도 시속 61km니까 교통흐름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고요. 이제 이곳에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서 약 5km 도심주행으로 이어갑니다. 교대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앞차 따라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까지 연비 리터당 13.2km 기록을 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에 비하면 아주 우수한 연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막한 GTS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합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포르쉐 마칸 GTS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혹은 아쉬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틸트 앤 텔레스코픽,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 조정하는 이 틸트 앤 텔레스코픽 기능이 수동입니다. 이 차 판매 가격 1억 1천만 원이 넘죠. 또 최종 출고가가 1억 4천만 원을 넘는 차인데요. 틸트 앤 텔레스코픽이 전동식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불편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가격에 비해서 옵션이 너무 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여전히 지울 수 없죠. 결국은 가격의 문제일 텐데요. 포르쉐의 가격 역시 아무나 쉽게 범접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다 싶고요. 그래도 1억 원이 넘는 가격이라고 한다면 전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정도는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하게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요. 간간히 좀 빠진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또 시트인데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 전동식 시트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절하기 쉽고요. 몸에 딱 맞는 위치를 잡기도 어렵지 않은데요. 다만 럼버 서포트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치 몸에 딱 맞는 수트를 입은 것처럼 시트가 몸에 딱 들어맞는데 조금 너무 타이트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느슨하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럼버 서포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타이트하게 몸을 조여주는 그대로 시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잠깐 타는 건 모르겠는데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이 시트 때문에 좀 몸이 너무 조인다, 너무 꽉 조인다 라는 느낌 받을 수 있겠습니다. 럼버 서포트는 적용을 해서 좀 장거리 운전을 할 때 몸이 조금은 더 편안하게 느슨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포르쉐 마칸 GTS 시승을 했습니다. 컴팩트 SUV죠. 보시다시피 차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컴팩트 SUV이지만 그래도 GTS 배지를 붙인 이상 그리고 포르쉐 배지를 붙인 이상 스포츠카로 이 차를 이해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449마력의 힘, 엄청나게 강한 힘을 품은 고성능 SUV다 라고 보면 되실 텐데요. 역시 포르쉐 배지를 단 이상 게다가 GTS 아니겠습니까? 스포츠카라는 이 차의 본질을 흐릴 수는 지울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449마력의 힘 의외로 다루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가지 포르쉐가 그동안 쌓아놓은 안전및 편의 장비들 어떤 그 기술적인 장치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서 운전자가 이 차를 다루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운전자의 의도를 충분히 알아채고 충분히 잘 백업해주는 여러가지 메커니즘적인 완성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놓아서 상당히 운전자가 다루기에는 편한 차다. 하지만 이 차를 좀 더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드라이빙 스킬도 좀 더 높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억 1천만 원 부근에서 가격이 시작하죠. 늘 제가 포르쉐의 가격을 얘기할 때는 여기서부터 가격이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런저런 옵션들, 필요한 옵션들 차곡차곡 선택하다 보면 가격이 2, 3천만 원 더 비싸지는 것은 일도 아니죠. 이 차 역시 1억 1천만 원 부근에서 시작하는데요. 이 시승차의 출고 가격은 1억 4천만 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자들에게 참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반인들이 편하게 다가서기에는 아무래도 가격 장벽이 높은 차다라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르쉐겠죠. 자,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